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조현상입니다. 아까 조용했었는데 막 또 고속화도로에 뭐가 막 또 신호등이 끊긴 모양입니다. 엄청나게 시끄럽게 또 막 지나다니는 소리가 나는데요. 이제 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려니 하시죠. 이제 처음에는 좀 시끄럽고 그랬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뭐 저도 익숙합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익숙하시리라 보고요. 오늘이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 11월 4일인데 제가 지난번에 약속을 드렸었죠. 연중 난 관리에 대해서 제가 너무 벅차서 그것은 못 해드리고요. 월별 난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매월 한 번씩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 이거 말입니까? 이거 제가 어제 오후에 산행을 3박 4일 갔다가 올라왔는데요. 저녁에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집사람이 뭐 해왔어요? 그래서 뭐 별거 없었어 그랬더니 아니 그 경비를 쓴 게 얼마인데 그냥 왔냐고 말이지 밥그릇을 던지는 걸 싹 피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산행을 하면서 땀이 이제 잠시 이게 좀 쉬어서 이제 이마 이제 땀도 좀 나고 해서 이제 모자를 이렇게 벗고서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뭐가 간질간질 여기 뭐 달라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인 줄 알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섬찟하더라고요. 그게 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로션 같은 걸 바르고 이제 향수 냄새가 좀 나니까 이게 붙었던 것 같은데요. 벌 이렇게 문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자고 났더니 여기 이만큼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가려워서 이렇게 긁었더니 이게 스크래치가 나고 딱정이가 지금 앉았습니다. 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부었었거든요. 그게 뭐 벌이 이제 큰 벌 종류는 아니고 아마 나나니 벌 종류는 아니면 뭐 조그만한 좀 나나니 벌? 이게 좀 파리만한 하여튼 그런 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산행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해 여기 이마에 열받고 냄새 나면 벌들이 달라붙습니다. 하여튼 여담이었습니다. 11월이 돼서 좀 일찍 제가 11월 난관리에 대해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1일날부터 산행을 하는 바람에 며칠 지방에 있다 오느라고 지금 사실은 난초도 이제서 난을 씻었습니다. 좀 소독 처리도 해야 되고 좀 일이 많습니다만 일단 오전에 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따뜻한 햇볕을 받아가면서 난초들하고 같이 저도 지금 따뜻하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11월 난관리라고 해서 뭐 없습니다. 그냥 잘 크라고 하면 됩니다. 물 잘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10월의 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오전 햇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울을 앞두고 이 친구들도 이제 추위에 대비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자면은 이제 벌브에 영양소를 좀 축적을 해서 굵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옅은 비료죠. 강한 비료는 안 됩니다. 옅은 비료를 좀 약하게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비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난 배양자재 한눈에 알아보기 거기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일단은 유기질 비료는 자연 성분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마스나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슈퍼바이오 골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미생물을 배양하면서 비료가 될 수 있는 뭡니까 난사랑인가요? 뭐 또 TR107 뭐 이런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살아있는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뿌리가 흡수하는 좀 지속성이 강하고 효과는 늦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비료 성분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 대신에 효과가 좀 천천히 나타난다는 이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무기질 비료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많이 사용하시죠. 마감프 K 여기 있습니다만은 마감프 K라고 하얗게 덩어리 조그만 시간 이런 것 미량 원소를 많이 포함해 놓은 그런 사람으로 따지면 어릴 때 먹은 원기소 같은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많이 쓰죠. 하이포넥스 이런 품종도 있고 요새 난에 관한 비료가 많이만 나왔더라고요. 제가 가봤더니 일일이 제가 특정 제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무기질 비료는 필요한 원소만을
질소, 인산, 칼륨 외에도 그 필요한 부분에 적용이 가능한 이런 것을 화학적으로 농축해 놓은 그런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효과가 아주 빠르죠. 속성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만 단점이 뭐냐 하면 여차하면은 과비로 인해서 이 최적 현상, 분 밑에 이제 그 비료 성분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뿌리가 한순간에 그냥 망가져 버리고 난이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그 비료 장애가 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질 비료를 사용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따가 그 비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그 비료를 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1월의 비료는 유기질 비료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이런 곳에 지금 막 퇴비 막 올려놓으시죠. 농사하시는 그 과일 농사하시는 분들이요. 그 원리가 뭐냐 하면은 겨울 동안 서서히 이 미생물들이 그 비료를 분해하면서 분해하면서 서서히 밑으로 스며드는 것을 또 나무들이 겨울에 잘 크지 않거든요. 자기의 뭐 생장 활동은 하지만 죽지 않기 위한 생장 활동을 하지만 또 자라기 위한 이런 생식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휴면기거든요. 그래서 미세하게 스며드는 그 비료 성분들을 조금씩 천천히 자기 몸에 축적을 하는 것이죠. 그랬다가 겨울에 어느 정도 숙성된 것을 봄에 새싹을 키울 때 쫙 강하게 밀어올리는 이런 폭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일 농사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기질 비료, 그러니까 퇴비 종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뿌리 위에다 올려 놓으시거든요. 약간 떨어져서. 그럼 난초도 같은 식물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천천히 겨울 동안 미생물의 분해에 의해서 서서히 흡수할 수 있도록 유기질 비료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유기질 비료도 어떤 고형 비료들 예전에는 분 위에다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는 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98년도인가 9년도에 저도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 마 땡땡땡 그게 숙성이 덜 된 게 한번 시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쩐지 물만 주고만 하면은 화분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좀 그 구린내 비슷해, 새똥 비슷하게. 그래서 왜 그런가 했었는데 그때 당시 아마 지금 요 구독자 되신 분들, 오래 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난초들이 그냥 전국적으로 그 고형 비료를 올려놨던 그 난들이 거의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소송 사건도 막 갔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그 뭐 소송에 관한 또 뭐 손해배상에 관한 뭐 이런 것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기질 비료를 쓸 때는 저도 이렇게 물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연하게 비율을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이 물을 이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유기질 비료를 주시되 덩어리째 놓지 마시고 이렇게 물에 우려서 액비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권장 사항입니다. 물론 뭐 그동안 뭐 난을 배양하시면서 나름대로 비료 주시는 방법도 다 다르고 또 뭐 약 치는 살균제, 살충제 치는 방법도 다 다르시기 때문에 뭐 여태까지 배양하신 분들은 자신에 맞는 그런 배양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도 지금 오전 햇빛인데 아주 좋죠. 그래서 반차광 정도 약 50%.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들은 갈대발 한 장 이렇게 쳐놓고 후 투과되는 빛 이 정도를 오전에 충분히 쬐어주시면 이 난이 이제 오래 자란 신하들이 벌브를 만들어가는 영양소를 축적해가는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는 요즘은 이제 낮밤 기온차가 상당히 심하죠. 올해 들어서 지금 여기 서울 성남인데요. 처음 밑에 보니까 서리가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는 상당히 저온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난실이 잘못하면 냉해가 올 수가 있죠. 냉해는 뭐고 동해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일단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면 안 됩니다. 냉해 위험이 있습니다. 낮에는 또 하우스나 이런 데서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뭐 20 몇 도, 30도까지 올라가죠. 하우스는 햇빛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낮의 온도가 한 20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20도 정도까지 이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 아침 기온은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아직은 그 덜 자란 신화들이 아직 잘하고 있고 마무리하고 있고요. 또 그 오래 자란 신화들이 벌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도에서 20도 사이 이 정도로 한 11월 중순까지, 중후반 정도까지, 한 20일 정도까지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냉해와 동해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동해는 말 그대로 얼어버리는 것입니다. 온도가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가지고 분 자체가 얼거나 잎이 어는 현상, 이것을 동해라고 하죠. 그래서 동해에 한번 입어버리면 거의 회생이 어렵습니다. 전에도 이제 이렇게 갑자기 난이 얼어서 영하의 기온에 노출돼 가지고 이제 언 경우에 이것을 또 춥게 해서 서서히 뭐 찬물을 보가면서 또는 뭐 얼음물에 담궈가면서 해동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저도 뭐 수차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못 살아납니다. 거의 일단 뿌리가 얼어버리면 그 세포질이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죽더라고요. 죽는데도 뭐 몇 개월 걸립니다. 여튼 그런 동해는 얼어버리는 현상을 동해라고 하고요. 냉해라는 현상은 뭐냐면은 기온 차이가 심할 때 한 15도, 뭐 10도 이상 돼도 냉해가 온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10도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한 15도 정도 이상 낮밤 기온차가 심하거나 바깥 내기 온도가 차이가 나버리면, 갑자기 그렇게 기온 차이가 나버리면 난 잎의 건 이 면이 손상을 입습니다. 세포질이. 그래가지고 그 파괴되는 현상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난초가 죽지는 않지만 잎면이 나중에는 쭈글쭈글 해가지고 탈색 현상, 탈수 현상이 와가지고 그 세포가 파괴되는 현상, 쭈글쭈글하게 돼가지고 난잎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냉해입니다. 냉해는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도 급격한 기온 차이에 의해서 이 잎면에 세포가 파괴되는 현상, 엽록체가 파괴되는 현상, 이 현상을 냉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가 아니어도 냉해가 와도 사실은 치명적이죠. 난잎이 그 비틀리면서 말라버립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배품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월에 그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할 때 냉해에 정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11월에 난관리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물은 이제 관주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저희 난실도 보니까 일주일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건조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막 자라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은 뭐 적당히 이제 분이 마르는 상태를 봐서, 화장토 상태를 봐가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제가 오늘 요 동영상을 찍는 김에 살충제는 언제 줘야 되고 살균제는 언제 줘야 되느냐, 이명곤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고 나서 줘야 되냐, 물 주기 전에 줘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거든요. 당연히 살충제나 살균제는 세균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물 주기 전에, 뿌리가 건조할 때, 이때 주는 것이 살균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비료는 물 주고 나서 주는 게 비료 장애를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물 주고 나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살균제나 살충제는 분이 말랐을 때, 그때 어쨌든 세균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수분이 적을수록 효과는 높겠죠. 그러니까 물 주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살균제나 살충제는 주시고 나서 그것을 이제 씻어낸다는 차원에서는 하루 이틀 후에 물을 주시는 것이 기본이겠죠. 이게 상식이고요. 그런데 비료나 영양제 뭐 이런 그 미량 요소를 주는데 물 주기 전에 줘야 되냐, 물 죽은 후에 줘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 준 후에 주시는 게 좋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다른 분한테 했었답니다.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야, 그 배가 부른 데다 밥도 주면 먹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물 주기 전에 줘야 효과가 좋지, 물 주고 나서 배 잔뜩 부른데 거기 또 주면 그게 먹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물론
그 개인의 시각차는 있을 수 있고 또 이론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비료를 잘못 줘가지고 난초를 2번을 싹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비료는 아마 오래 하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비료는 물 준 후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배가 잔뜩 고픈데 엄청 맛있는 산의 진미가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들어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허겁지겁 먹다가 나중에 체합니다.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급한 밥이 체한다. 그러면 이제 배가 잔뜩 부른데 밥을 또 좀 먹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좋습니다. 밥을 잔뜩 먹었습니다. 딸아이가 저 아빠 이거 드세요 하면서 홍삼 녹용 차 한 잔을 따뜻하게 데워왔습니다. 배부르다고 안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배부를 때 또 홍삼 차 한 잔, 녹용 딱 한 잔 따뜻하게 차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그 영양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비료에 대해서 이제 그 농도를 희석 농도를 보통 2000대 1, 또 물 깨줄 때는 3000대 1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2000대 1로 희석을 했습니다. 물에다가. 그래서 분이 잔뜩 마른 곳에다가 잔뜩 줬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2000대 1만 먹겠습니까? 뿔에 잔뜩 먹고 최적을 하게 돼 있죠. 과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리고 또 바짝 마른 그 난석 안에 잔뜩 그 비료 성분이 흡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물을 준다?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집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집적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뭐 최적 현상이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은, 난석과 분 주변 밑바닥서부터 하얗게 그 비료가 쌓여가지고 계속 이제 농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두 달, 두세 달 그것이 쌓이고 나다 보면 그 밑에는 전부 난석은 비료의 덩어리가 됩니다. 과비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가능하면 그 물을 충분히 주어서 난석도 물에 충분히 적셔져 가지고 더 이상 흡수할 수 없게 이런 상태가 된 후에 비료를 주시면 2000대 1, 3000대 1로 희석한 농도만큼만 이 친구들이 흡수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흡수가 안 되고 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을 준 후에 비료를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경험상으로도 그렇고요, 이론적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살충제나 살균제를 주실 때는 물을 주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충분히 소독이나 살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시고요. 비료는 물을 준 후에 한 10여 분 있다가 이 난석이 충분히 물을 다 빨아들인 후에 희석 농도에 맞춰 주시는 것이 비료 장애를 줄이는 길이다. 이렇게 강추드립니다. 제가 2번을 다 죽여본 사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전철을 밟지 않으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 죽이고 좀 더 잘 키우고 싶은 욕심에, 또 그런 마음에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은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정말 풍작을 해서 잘 키워서 좋은 난들로 이렇게 만들어내시기를 정말 바라죠. 그래야 또 제가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11월의 난관리, 그리고 비료와 살충제, 살균제에 대해서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어찌됐거나 지금 뭐 동영상이 한 19분 정도 됐는데요. 이 시간 투자해가지고 평생에 어떤 난을 기르면서 좋은 밑거름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찬 시간이겠습니까?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